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총 6개의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간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일단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어떤 뉴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뉴스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재 뉴스입니다.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뉴스는 그냥 여전히 뉴스인 거예요. 호재 뉴스가 나왔다 해서 가격의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CBOE 선물, CME 선물,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여기 상장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12월 달에. 그리고 벡트 거래소 상장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가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할까요? 코인베이스 2021년 4월 14일 날 비트코인 거래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4월 14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가격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뉴스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상장한 날 4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4월 14일 날 이후에 올해 4월 14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앞으로 쭉쭉 올라가야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 어디입니까? CBOE하고 CME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소에 상장한 날이에요. 개시가 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 아니, 분명히 기관 자금들이 이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것은 어차피 비트코인 선물 거래인데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아. 실물 인수도가 아니야. 어차피 청산할 때 전부 다 달러 가지고 청산하기 때문에 달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아.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언제입니까? 벡트 선물 거래소 2019년 9월 23일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떨어졌네. 이렇게 어찌됐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가? 최소한 여기 네 건은 전부 다 가격이 하락을 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뉴스에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한 거죠. 호재 뉴스를 믿는 것도 위험한 거고,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단지 뉴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세력과 개미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 세력이 이긴다. 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순간적으로 개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임도요, 결국에는 세력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 방송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죠. 롱텀 홀더가 있고 숏텀 홀더가 있다. 롱텀 홀더 같은 경우는 155일 이상 들고 있는 UTX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분들은. 그 날짜들을 보자고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여기 진한 파란색은 롱텀 홀더, 그 고래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질적으로 고래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또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이런 고래들 아니면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롱텀 홀더입니다. 그러면은 숏텀 홀더하고 롱텀 홀더가 있으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같은 개미끼리도 결국에 오랫동안 시장을 분석을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력도 더 좋은 거예요. 롱텀 홀더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숏텀 홀더는 돈을 날리는 거고, 숏텀 홀더보다는 롱텀 홀더가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롱텀 홀더도 어느 순간에 있어서 수익 구간이 있고 또 손실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것은 수익 구간이고 옅은 것은 손실 구간입니다.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 합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뉴스 나왔던 시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뉴스 나왔던 시점 언제입니까? 여기죠. 2017년 12월 달에 CBOE하고 CME하고 선물 상장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보니까 여기네. 여기. 뭡니까?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다 회수를 했다가 이게 줄어드는 마지막 시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뭡니까? 숏텀 홀더들. 여기서 지금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공간은 여기 어차피 두 개 합은 100%여야 되니까 여기를 숏텀 홀더들이 채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위치에서는 분명히 롱텀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최소 수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2017년 12.52 CME 때 롱텀 홀더들의 물량은 최소였다. 가격은 떨어졌다. 사실은 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벡트거래소는 언제 상장을 했죠? 보이십니까? 2019년 이렇게 가격 올라가다가 이 부분 시진핑 빙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벡트거래소 나오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롱텀 홀더들의 물량은 어떻습니까? 하이를 찍었다가 또 줄어들어서 최소 시점에 뉴스를 이용해 놓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격 떨어졌으니까 다시 롱텀 홀더들은 물량을 또 확보를 하네요. 그 다음에 코인베스트 나스닥 상장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에 떨어진 게 5월이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4월. 여기. 그럼 롱텀 홀더들은 여기에서 롱텀 홀더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까지 계속 팔다가 결국에 여기서 좋은 뉴스 나왔을 때 가격은 떨어뜨리면서 얘네들은 다시 물량을 줍는 거죠. 줍는 거. 뉴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를 맞히기보다는 차라리 아까 그 4개의 뉴스는 다 호재였는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떨어졌어. 뉴스 아까 4개의 뉴스는 전부 다 맞힌 게 하나도 없네. 좋은 뉴스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100% 틀린 거네. 뉴스는. 물론 이제 맞힌 뉴스도 있겠죠. 좋은 뉴스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에서 롱텀 홀더들 그리고 숏텀 홀더들의 물량 변화를 봤더니 방금 4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전부 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네. 아까 이제 온체인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롱텀 홀더들이 숏텀 홀더들보다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이 가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 있는 거죠. 4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 맞는 거죠. 맞는 거. 뭐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또 중간중간에 오류라는 게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투자 시장에 있어서 거의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의입니다. 조금만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세력이 돈을 벌지 개미가 돈을 벌겠는가? 개미의 일부가 돈을 버는 겁니다. 무지한 개미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습니다.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방금 전에 퀴즈가 그거였죠. 롱텀 홀더들이 매집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매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155일 동안에 그 견뎠던 애들이 154일짜리가 155일이 되면서 숏텀에서 롱텀으로 이제 바뀌겠죠. 150일짜리가 5일 지나서 155일로 바뀌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 롱텀 홀더들의 물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는 게 기울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래 가지고 있던 155일 이상 됐던 코인 자체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을 확률도 높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겠죠. 거래소로. 그러면은 지금 그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킬리마니가 오늘 뉴스를 딱 올려놨어. 커뮤니티 올려놨더니 막 2번은 누르기 시작을 하네. 도망차 막 이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폭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살짝 이거 있는 그대로 조금 더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그널만 줘도 이것을 해석을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잘했느냐? 또 그렇지 또 않다. 보자고요. 롱텀 홀더들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격이 쳐오르네? 가격이 어떻게 쳐오릅니까? 파라볼릭 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쳐오르네.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이 파라볼릭 런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쳐올랐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가? 지금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가격은 오른다는 거예요. 가격은. 세력들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어디 고점을 찍고 얘네들이 물량 자체가 줄어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가격이 올라간다. 여기서도 롱텀 호들러들이 물량이 줄어들 때 가격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다. 일상적으로는 롱텀 홀더들이 물량을 떨구는 사이에 가격은 오른다. 물량을 떨구는 사이에 가격은 오른다. 물량을 떨구는 사이에 가격은 오른다. 왜? 세력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력들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의를 해드리는 게 있죠. 첫 번째 정의가 개미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력이 돈을 번다. 두 번째가 세력이나 고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팔지 않는다. 왜? 스마트 머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서 계속 판다. 단지 여기 고점이라는 거, 신고점 이렇게 턴되는 이런 지점 같은 경우는 무지한 개미가 만든다. 이것도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이잖아요. 아까 롱텀 홀더들이 물량이 정리되면서 가격은 오르잖아요. 롱텀 홀더들이 하나씩 팔고 있다는 거지, 하나씩.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망쳐, 여기서부터 도망쳐 하면은 또 조정 오겠지 하다가 고점에서 무지한 개미들하고 다시 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글래스노드 쪽 온체인 데이터를 좀 읽어 드릴 건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 주에는 장기 보유자가 롱텀 홀더들 이익을 실현하고 파생 상품 시장의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옵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파생 상품 쪽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아? 그런 이제 초기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